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 도심으로 집중화가 돼 있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솔직히. 예.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지방 사시는 분들 있어요? 지방 사시는 분들 있겠죠? 못 느끼세요? 지방에 사셨을 때 그 느낌을? 못 느끼세요? 저는 서울 찬양론자가 아니고 저는 막상 저는 지방 가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주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찬양론자는 아닙니다. 절대. 그쵸. 지방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야자할 때 공부 거의 안 하고 떠들더라고요. 맞아. 이게 내신은 지방이 좋을 수 있는데 어차피 수능이나 이런 거는 전국에서 보니까 수능이나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떨어져요. 이상하게 뭔가 떨어져. 예. 뭔가 떨어집니다. 참 희한해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있어요 그 느낌이. 그렇다고 진짜 뭐 이 얘기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어 어떤 애가요. 근데 서울에서 막 그렇다고 막 강남이나 이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데는 아니야. 그러면 그냥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살아. 뭐 거기서도 그 지방에서 공부를 꽤나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다녀 어떤 애가요. 그리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요. 근데 막상 수능 성적은 서울에서 공부 안 한 애가 더 잘 나온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게 나도 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래요 약간 이 개념이. 그 얘기가.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어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애초에 부모님 자체가 모험을 한 거잖아요.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뭔가 모험을 하고 막 이런 성질의 부모님이 대체로 나을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되게 특이하지만 지방에서의 살았던 부모님들은 강한 경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살아서 그냥 그게 연관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당사자 자녀 사주만 보고는 그냥 이게 뭔 논리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있어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됐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학업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모님의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유학? 어디로요? 미국 이런데? 지방에서요? 그거부터가 지방에서 아이를 유학을 보내잖아요. 엄청 유지인 거야, 사실은. 예. 지방에서 아이를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내시는 집들은 대체로 꽤나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유지라고 봐야죠. 스마일님. 확실히 맞아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갈 실력대도 지방 국립대 좋은 과로 가게 부모님이 지도하는 아이러니. 뭐 그렇겠지만 아니 단순히 그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수능 성적이 더 낮아요. 예. 그냥 수능 성적이 더 낮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쵸. 지방 부모님은 서울로 학교 유학을 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요즘 젊으신 분들은 좀 더 나은 것도 나아지긴 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한 거는 아예 수능 성적에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냥 서울에서 그냥 듣보잡 고등학교에서 공부 대충 한 애보다 대충 한 애가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한 애보다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게 그 스토리가 부모님과 연관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맥락상은 너무 맞지 않는 얘기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4세 7세 고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어린 나이에 공부 미친 듯이 시키는 거 아주 좋죠. 예. 아주 좋죠. 왜 나빠 그게. 저는 전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아니 미친 듯이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과잉된 생각이야. 미친 듯이 시킨다고 생각하지만 미친 듯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놀 시간에 좀 더 시키는 거지 막 그렇진 않아요. 그 일부러 좀 나쁘게 생각하는데 전혀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여유되면 하는 게 낫다. 예. 그 실제로도 성적이나 뭐가 훨씬 나아요.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거를 약간 나쁜 느낌으로 만들어서 여유 있는 뭐 집도 좋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서 괜히. 그러니까 뉴스 보면 어릴 때 학원 빡세게 보내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다. 뭐가 부정적? 그게 왜 부정적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게 애들은. 예. 그럼 애들은 그러면 멍하니 가만히 있고 그냥 앞에서 집 앞에서 연탄 갖고 놀고 막 이러면 뭐 재밌고 좋아요? 학원이라도 다니는 게 낫지 막상. 그럼 한국에서 해외에서 정착해서 아이 낳으면 또 다르겠네요. 한국에서 해외에서 정착해서 아이 낳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죠. 예, 좋다고 봅니다. 일찍 이민 가서 영어 공부 다 좋죠. 예.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죠? 안 한다니까. 제가 상담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그 부모님들이 안 해요. 안 해. 그게 왜냐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막상 되게 안 해요. 지금 말씀은 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애 영어 시키면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예, 진짜 거의 없습니다. 잘 없어요, 막상. 두려워해요. 부모님부터가 다 두려워해요. 예.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부모님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이 움직임을.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예, 쉬운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뭔가 뭐 쉽게 얻은 것 마냥 그렇게 한 집안의 애들이나 부모님은 아니에요, 실제 현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그 부모님들이 그 보통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궁금한 게 부모가 한국에서 돈 벌 경우에만 유학 보내거나 기러기인 경우가 한국에 온 가족이 있는 게 보내는 게 낫죠. 보내는 게 낫죠. 다 보내는 게 나아요. 예. 그게 무조건. 제가 어릴 때 학원도 태권도 학원 빼고 안 다니니까 남는 게 많이 맞아요. 어렸을 때 시간도 뭐 배우면 좋죠. 그걸 왜 애를 괴롭힌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막상. 예, 물론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겠죠, 당연히.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부모님이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아니 산수 학원도 보내 놨더니 산수 이게 뭐니? 너 몇 점 맞았어?" 이러니까 애가 하기 싫은 거지 어렸을 때 다니면은 공부 재밌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뭐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점수를 몇 점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냥 아이 자체가 산수를 공부하고 뭐 이거 자체를 막 괴로워하는 애는 없다는 거예요 막상. 그거를 막 뭐라고 하고 그 분위기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잡힌다면. 예. 그게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언론이 과장한 거죠 다 뭐.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애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대다수 한 90%는 말짱하게 다녀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을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냥 그 부모님이 문제인 거예요. 부모님이 애한테 지랄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 것뿐이에요. 학원을 갔다 왔더니 "야 너 오늘 학원에서 배운 거 뭔지 얘기해 봐." 막 이런 거 하는 부모님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는 학원을 다니기 그럼 싫고 그게 이제 엮여서 나오는 얘기지 아이는 학원에 대한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유학 가서 실패를 겪어도 좋은 경험치가 쌓일 것 같다고. 그럼요. 근데도 가끔씩 유학 갔다 와서 너희들은 유학 가지 마라. 나는 후회한다." 막 이런 하는 사람들. 실제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난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 난다니까요. 결국은 지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안 간 거보단 100배 나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잘 됐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아니 본인은 더 안 갔으면 더 이상하게 살 텐데. 그거예요. 무조건 나은 거예요, 무조건. 예 뭐 진짜 막 심하게 마약을 하거나 막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가는 게 나아요 이거는. 이거는 못 가서 문제인 거지. 예. 지방 시골에서 사니까 지루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피타고타님 안녕하세요. 기러기는 가정 파탄 나는 경우 많지 않나요? 부부는 같이 있고 애만 보내는 게 낫나요? 그럼 기러기가 아닌 사람은 가정 파탄 안 나나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예 엉뚱한 데 찾는 거라니까요 막상 그게. 그럼 뭐 기러기가 아니고 다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뭐 이혼 안 하고 다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자체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또 저희 친누나가 어렸을 때 학원 다니면 선생님이 배를 많이 때린다고 가지 말라 했던 기억 그 당시 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안 때리잖아요. 때리지도 않고 그거죠 사실은. 그게. 홍님 안녕하세요.
외국 가서 노는 게 나아요. 무조건.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이 한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이라고 해도 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중국이라고 해도. 미국이라도 유럽을 나가는 게 나아. 그런 것 같이 다 나간다니까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외국 나가봐요. 집이 여유 있는 사람 다 나가. 다 나가,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외국이 위험하다 아니면 그것도 다 좀 희한한 나라죠. 외국을 되게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문제예요, 문제. 예. 다 문제. 예. 아니, 외국을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여성이나 외국을 안 나가봤거나 애초에 좀 겁이 많은 여성들은 외국 나가면 뭐 다 무슨 사기꾼에 막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못 나가는 심통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나가야 돼.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는 뭐에 이거를 토론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은 왜 안 나가? 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방에서 경기도권으로 이사 왔는데 삶의 속도나 리듬감이 확실히 다르네요. 맞아요, 맞아요. 경기도도 그런데 지방은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지방에서 살면 마음은 편하죠. 그게 음, 시간이 지나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느낌이 진짜. 그게 외국이 위험하다. 외국이 그러니까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한국인 야비하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나라 국민성은 어떨까?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에이, 우리나라만큼 이런 나라는 없어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만큼. 뭐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국민성 자체에서 이렇진 않아요. 저는 딴 나라에서 막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메인인 국민성에 대해서는 뭐 말을 못하지만 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인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두 분이 신랑이 미국 갈 수 있다는데 제 친구가 총기 걱정을 못 간다 해서 그 차 사고보다 적다고 그냥 나가려는데 사실 그거 근데 아니 핑계가 미국 가서 애들 픽업 다 해주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래도 필요해요. 전 나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진짜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도 예. 그러면 뭐 어떡하나요? 그러면. 어,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다 서울로 올라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서 사시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전 지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비교를 서울 사람이나 이제 막 온라인이 연결되고 막 이러니까 서울 사람이나 막 이렇게 이제 비교나 경쟁 상대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하면은 만만하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렇게가 안 돼요. 이제 나이 들면 서울 못 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미.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40살까지 지방에서 살았어요. 갑자기 40살 살짝 넘어서 서울로 온다? 이거는 없어.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본 적 있어요? 40살 넘어서 서울로 오시는 분 없다니까요. 외국을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 40살. 솔직히 40살이 아니라 30대가 넘어가지고 서울 와서 정착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외국에 정착하는 것보다 이게. 예. 이게 안 된다고, 막상.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 있어요? 경기도권 말고 아예 지방, 뭐 완전히 전라도,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만 이렇게 30대에 갑자기 서울에 와가지고 자리 잡는 이런 케이스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20대 때 오세요, 20대 때. 20대 초반에 대학이든지 뭐 때문에든 서울에 오는 경우가 많지 30대가 넘어서도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아예 결혼이나 막 아주 이런 상황 아니고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리듬감이 다르든 뭐든 이게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응과. 예. 차라리 외국을 나가는 게 나아요. 지방 분들은 그 나이 들어서 뭔가 더 원하시면 아예 외국을 나가는 게 낫습니다. 서울에서는 안 돼,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
맞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예. 공장을 다녀도 수도권 근처 도시로 가는 게 나을까요? 어떤 공장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것도. 예. 두 분이 저희 아버지요. 그 지방에서 서울로 30대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고생하시고 결국 일본에서 잘 정착, 서울 정착 실패. 예, 맞아요. 차라리 외국 정착이 나아요. 서울이 더 힘들다고 봐요, 저도. 윈터님, 7세 고시, 기러기 아빠, 외국 나가는 거 등등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완전히 한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놀랍네요.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대부분의 것들이 뇌피셜로 가득 차버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차선이 뇌피셜 계속 박사님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안 하는 것들이 안 해본 거잖아요, 사실. 7세 고시, 기러기 아빠, 외국 나가는 거 전부 다. 근데 어디 매체나 뉴스에서 남아서 막 한 얘기들 가지고 우리가 막 예, 부정적인 사고만 가득 찬 거죠. 전혀 아니에요, 실제. 친구가 직장 때문에 부산 내려갔는데 이제 다시는 서울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그게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쵸. 예, 맞아요. 지방 시골에 살수록 사고가 고착화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진짜 리듬이에요. 그 느려지고 슬로우 된 거에 좀 서울살이가 좀 쉽지는 않죠, 사실. 그쵸. 지방 친구들이 결혼 훨씬 빨리 했어요. 예. 좀 더 결혼하기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지방이 사실. 했을 땐 제가 39살에 지방에서 가족 데리고 서울을 올라왔지만 20대 초에 서울 생활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서울행보다 외국 생활을 할 것하는 예언이 있네요. 그쵸. 맞아요. 39살에 올라오셨으면 지방 그 외국이 낫고요. 그래도 20대 초에 서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가능했던 거죠, 사실. 예, 맞아요. 결혼을 할 일 없어서 빨리 한 맞아요, 젤로파인. 맞아요. 시골 지방일수록 공무원 되는 게 제일 최고라고 하죠. 20부터 서울에 살다가 30대 중반부터 다시 지방 본가에 정착하는 건 부정적이신가요? 전 부정적이라고 봐요. 네, 부정이요. 이거는 대체로 그렇게 귀향하는 경우들은 귀향을 하는 경우들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뒤에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사실은 다 완전히 좀 포기하고 가는 건데 그러면은 음,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뭐 아쉬움이 없다 나는 그러면은 가셔도 되지만 뭐 이젠 뭐 성공이나 돈 욕심 없다 그러면 지방 가셔도 되죠. 근데 어 30대 중반에 지방에서 성공하겠다라고 가는 거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욕심 다 버리고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학생들 결국 한국으로 다 들어오잖아. 외국서 직장 잡기 힘들어서 결국 외국서 만든 스펙으로 한국에서 돈 잘 벌고 애들 또 유학 보내고 크면 한국 오고 반복 외국서 자리 외국서 자리까지 잡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자리 잡으려면 결국 거기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애초에. 근데 유학생들이 아예 거기서 죽자고 자리 잡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마음이지 막 진짜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하면 돼요.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자리 잡아지는 거고 결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자리 잡는 게 쉽지는 않죠. 요즘은 외국 대학 나와도 한국에서 크게 안 쳐준다고 하던데. 예, 그쵸. 그냥 외국에서 직장 다니는 게 낫다고요. 외국에서 직장 다닌다. 어디 외국이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한국보단 나아요. 한국에서. 그냥 한국보다 낫습니다. 사주상 어느 지역이 맞다 이런 게 있나요? 서울이 나요, 다. 서울, 강남이 다 낫습니다. 결국은. 네. 대전 지방 도시 중에서 서울과 어느 정도 가까워서 그나마 다른 지방 도시보다 희망이 있나요? 더 없어요, 희망은. 왜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희망이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깡시골이면 이제 서울로 오잖아요. 근데 대전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서울로 와야 되는 생각을 강하게 하진 않죠. 애초부터가. 인종벽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외국서 나고 자라도 결국 배우자는 한국인 찾는 거 보면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들 많이 만나세요. 예. 그냥 외국인한테도 인기가 없는 사람이지 한국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집안이 먹고 살기는 편해요. 집도 얼마 안 하는데 다들 외제
끌고 골프 치고. 진짜 지방에 외제차가 진짜 많아요. 예, 맞아요. 집값이 싸서 그런 것 같고, 서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들끼리 부자인 줄 알고 꼬들거리고 웃겨주고. 그러니까 또 막 제가 그거를 뭐 비웃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그거보다 저는 그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2세, 3세, 이렇게 불리하다고요. 자녀들이 불리해요. 예. 당사자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불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고생을 다 뒤집어 쓰고 서울에 온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뭐 본인도 서울에 뭔가 더 욕심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이 좀 더 나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솔직히.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서울 정착 실패하고 일본 어머니 만나서 정착 성공한 거 같네요. 너무 팩트. 예, 나라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무조건. 강남에 가까운 분당, 수지, 과천동. 거기는 거의 서울이에요. 예, 분당, 수지, 과천은. 우리 조카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군대 때문에 한국 들어와서 제대 후 2년째 둘 다 아직 취직 못하고 있음. 한국 돌아와서 제대 후? 그럼 한국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럼 미국으로 가야지, 다시.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국에 있으면. 주스님 안녕하세요. 느낌표님, 서울에서 혼자는 정착 못해도 결혼하고 서울 가는 건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거는. 예. 결혼을 하면 서울 정착이 더 나을 수 있어요, 혼자보다 오히려. 예. 20대 초 서울 생활했다가 도로 지방에 가서 그때 인생 꼬였다가 꼬인 인생 풀려 서울로 왔어요. 서울 생활 14년째인데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러나 39살 때 다시 올라올 때 그냥 잠실에서 시작할 걸, 이 부분인데. 맞아요. 제가 헤인스타즈님은 아시잖아요. 진짜로 그 지역이 어디서 정착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지방 분들이 다 미스를 하는 게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면 다 서울에서도 변두리로 가려고 해요, 자꾸. 왜냐? 중심부에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나 봐. 집값이든 뭐든 다 부담스럽나 봐. 이게 가장 패착이에요, 패착. 예. 이거 제가 자꾸 약간 이거를 너무 세세하게 하면은 이게 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솔직하게 그냥 뭐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서울에서 지방 분들이 봤을 때 서울에서요, 서쪽은 가지 마요. 서쪽은. 예. 서쪽은 지방 분들이 가기에는 서쪽은 별로예요, 사실은. 예. 무조건 이 서울 지도가 있으면 이 좀 동쪽으로 좀 가세요, 동쪽. 예. 서남부든 서북부든 별로예요, 다. 예, 솔직히. 그 지방 분들이 정착하기에는 되게 별로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서쪽이면 어디인지 감이 없다고요? 그냥 여러분들 그 핸드폰 들어가서 구글 맵을 들어가셔서 딱 서울 지도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 자, 반을 딱 잘라요. 서울에 그냥 반을 잘라. 거기에 서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예. 그냥 거기서 서쪽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마포 다. 예, 전부. 그냥 딱 갈라서 서쪽. 예. 그냥 전부. 예. 그러니까 그 집값이 비싸고 싸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방 분들이 정착하기에 좋은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예. 전부. 마포 다. 종로도 반을 갈라. 그냥 딱 중간을 갈라요. 그냥 딱 중앙을 갈라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방 분들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지방 분들. 예. 지방 분들. 그냥 지방 분들이 올라와서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거는. 아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쪽을 이사를 가도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 좋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 서울 사람은 가시라고, 서쪽으로. 전 지방 분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자꾸. 예. 용산이 중간이잖아요. 용산도 한번 갈라, 그냥 쉽게. 예. 직장이 많고 안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 얘기가. 예,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예. 그게. 용산 좋은 줄 누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지방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혀 공감을 못 해서 그래, 서울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왜 서울에서의 동쪽을 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 서쪽이 아니고 지방 사람이 올라왔을 때.
지방 사람들이 올라올 때 가장 걱정하는 거는 서울 집값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서쪽을 많이 간다고요. 왜? 집값이 싸거든. 강서구가 싸요, 집값. 강서구 저쪽 이제 뭐 화곡동이든 강서 쪽에 아니면 저쪽 어디예요? 그 홍제동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불광동 막 이런 데가 이제 집값이 싸다고요. 이쪽을 많이 가, 집값 때문에 원래. 예. 많이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 가면 이쪽 분위기가 있다고요, 이게. 예. 이쪽 동쪽 지역이 더 서울에 대한 느낌이 더 확실해. 약간 이 서쪽, 서울에서 서쪽은 약간 뭐 인천 느낌과 뭔가가 약간 섞여 있어요, 원래. 예, 그 약간 서울풍 느낌은 약간 동쪽에 있다고요. 근데도 서울의 동쪽도요, 집값 싼 데는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면 서울 동쪽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 똑같은 집값이거나 그러면 뭐 평수를 줄이든 뭐 하더라도 서울 동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동쪽에는 뭐 노원구도 있고 가려면 위쪽엔 노원구도 있고 뭐 있잖아요. 아니면 동쪽에는 뭐 건대 쪽도 있고 뭐 약간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구이동, 잠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방 분들이,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신 분들은 지방 분들의 마음을 몰라. 전 알아서 그래요, 그게. 예. 이게. 중랑구 쪽으로 가도 되고요. 예, 차라리 서쪽보다는. 서쪽으로 많이 가세요. 맞아요. 서쪽에 지방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서쪽을 많이 가요. 예, 지방 분들이. 신기하게. 왜 가겠어요? 서쪽이 약간 지방 분들이 갔을 때 자기네 시골 그 자기네 번화가 느낌이랑 비슷해요, 서쪽이. 그게. 약간 맨날 대구 동성로 얘기해. 동성 맨날 쌈박질 나고 맨날 뉴스에 나오고 뭐 미친놈들 있고 막 이런 데들. 그 약간 서쪽 분위기랑 비슷하다고요. 약간 서쪽의 번화가 느낌이랑 막 이런 것들 맨날 뉴스에 나오는 지역 뭐 막 이래서 그래요, 그게 자꾸. 근데 약간 이 동쪽은 약간 지방의 번화가 느낌이랑 또 사뭇 달라 가지고 예, 그러거든요. 노원구도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봐요. 예. 천단에 들어가서 한 박자를 진짜 껴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방 분들이 진짜 많이 가서 그런데 저는 되게 비추요, 되게 비추. 예. 신기하게 진짜 많이 가요, 서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대부분 다 서쪽에서 정착을 하려고요. 예. 그게. 그게 진짜. 그래서 뭐 아니 서쪽에 목동도 있고 아니 당연히 있죠. 근데 지방분 여러분들 지방분이 그 목동에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목동에 살 것 같냐고요. 그게. 목동 좋지. 주거 지역으로 교육 쪽으로도 좋죠. 지방분이 갑자기 가족들이랑 이끌고 목동에서 살 것 같냐 절대 안 들어가요, 목동.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냥 가른 거지. 목동 좋잖아요. 아니 알지. 근데 안 간다니까 목동은 어차피. 그게. 마포 알죠. 마포도 사실은 저는 별로라고 봐요. 지방 분들이 가기에는 별로. 왜냐면요. 이거 지방에 이제 싱글로 사시던 사람들이 마포를 가잖아요. 그럼 꼭 마포에 어디 바로 밑에 술집 있고 막 이런 데 집을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이나 뭐 똑같아, 그냥 지방 번화가는. 자꾸 그런 데를 구하는 게. 그게 그 패턴이 있어. 되게 지방 분들이 집을 구하는 패턴이 있어요. 예. 유독. 그게. 근데 저는 서울에서 뭔가 진짜 정착을 하려면 주거 지역 같은 데다가 정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번화가 말고 주거 지역에. 근데 서쪽에 좀 살만한 주거 지역들은 목동 막 이런 데는 좀 부담스럽다고요. 이게 좀 들어가기가 원래. 광진구 괜찮아요. 광진구 괜찮아요. 차라리. 예. 광진구가 낫다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쪽까지 가려고 하는 거는. 거기 좋은데. 맞아. 헬스타님. 20대 초반에 잠실 교통회관 뒤에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전 잘 사시는 길을 많이 놓쳐. 정말 좋은 데 사셨는데 그 당시 때 이제 헤이스타즈님이 사셨을 때면 한참 전인데 그때 거기서 이제 교통회관 뒤에서 이제 롯데월드 좀 다니시면서 이제 속초노수 거닐면서 거기서 이제 초반에 이제 거기 사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셨으면 잠실에서 이제 잘 살 수 있으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 정착한 지역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예. 그게 다 있습니다. 금천구? 금천구도 서쪽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맞아요. 뿌리 내리기 어려운 느낌과 약간 맞아요. 번화가인 것과 별개로 학군이 안 만들어지는 곳은 좀 맞아요. 정착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처음에 지방 분들이 서쪽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면 다시 지방으로 회귀를 하거나 좀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 정착했을 때 우리는 집값이 있거든요. 근데 서쪽이 싸다 그랬잖아요. 막 서쪽에 제가 만약 원룸을 구했는데 막 방 2개에 막 50만 원짜리에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50만 원짜리 살다가 월세를 100만 원으로 옮길 수 있냐고 심리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2배나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근데 처음부터 그래 큰맘 먹고 100만 원을 집값에 쓰면은 된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싼 데를 접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 이 월세라는 거는 집값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이게. 근데도 이 동쪽에서도요, 잘 찾아보면은 50만 원짜리 있어요. 물론 컨디션이 나쁘겠죠. 근데 컨디션이 나빠도 이쪽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 50만 원밖에 없다면. 그 얘기라고요. 이게 월세라는 거나 집은 약간 이런 심리적인 저항선이 커서 그래요, 실제로. 아니, 당연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그 분위기를 잘 아니까, 전체적인. 네. 선생님 여기서 문제점 친척집에 같이 살아서 힘들어 내려갔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월세라도 얻어주면 되는데 혼자 살면 큰일 난다고. 유유. 그쵸. 고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바를 하시든 하셔서 독립을 하셨으면 더 낫긴 했을 거예요. 근데 차쌤이 저보고는 좀 지방에서 일하라 하셨는데 뭔가 경쟁력에서 밀린 사람들 지방 가는 게 나은 건가요? 그건 또 제가 또 방송에서 말하는 것과 또 사주에서의 각자 존재하는 개성들이 있어서 그거는 또 사주에서 뭔가 얘기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월세 너무 저렴한 데 살면 저는 좀 별로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아이, 분당은 좋죠. 예. 폭스 아가다님, 분당은 서울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당은 목동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당은. 분당은 지방 분들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지방 살면 부모가 문제예요. 예. 결국은 부모님들 또한 서울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으셔서 좀 그게 많죠. 예. 그게. 어, 주몽아들 형제 서울 서쪽 자리 잡은 비류는 망하고 동쪽에 자리 잡은 온조는 성공. 그것이 참 주몽정. 그런 것 같아요. 예. 야, 그때도 역시 동쪽이. 예. 그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흑석동도 서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흑석동도 지방 분들이 정착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흑석동도. 예. 있어요. 지방 분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지방 분들 주로 가는 지역이. 그러니까 판교는 더 좋죠. 판교는 판교는 지방에서 판교를 갔다는 것부터가 이미 판교에 그래도 좋은 직장 들어갔다는 얘기라. 예. 왜 갑자기 풍수지리 방송? 이거는 단순 풍수지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거죠, 사실은. 동대문 정착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지방 분들이. 진짜 동대문에서 동대문 그 의류 타운에서 막 일하시는 분은 아니면은 동대문에서 정착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예. 아니, 지방 분이 어떻게 여의도에 정착하나요? 예. 있어. 지방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그게 안 돼요. 지방 분들은 주로 정착하려고 하는 지역이 서쪽. 진짜 인천도 많아요, 인천. 왜? 싸니까 물가도 싸고. 서쪽, 강서구 쪽. 막 이런 데 많이 정착하세요, 실제로. 부담도 적다고 느끼고, 홍대도 가깝다고 느끼고, 약간 마포 이렇게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이상은 진짜 그쪽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자기 친구가 그쪽에 정착해. 그럼 또 본인이 올라가도 그쪽으로 가. 이제 줄줄이 사탕이야. 그러니까 지방 분들 다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자기 친구 아는 사람이 지방 친구가 글로 갔대. 그러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예. 줄줄이 사탕으로. 가장 별로죠, 사실.
지방분은 송도 안 가세요? 송도를. 제가 말하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대체로 가족 단위보다는 1인 단위가 많죠. 아, 주변 인프라가 중랑구 동대문보다 서울대 입구 근처가 더 좋은 듯해서 제 느낌. 아, 서울대 입구 근처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막 이런 지역을 막 얘기하면 썩었다라고 표현하려고 했는데 약간 예. 서울대 입구 근처라고 하면은 좀 주거 지역은 봉천동 쪽이에요. 봉천동 쪽. 좀 봉천동 쪽은 좀 더 주거 느낌은 괜찮은데 아예 서울대 입구 근처는 그냥 솔직히 좀 그냥 그래요. 개발이 막 안 돼 있고 막 은근히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서울대 입구 근처가. 아, 자몽베르 맞아요. 분당 판교 넘어가고 싶은데 여건상 수원으로 타협하고 살고 있는데 1년 지나니까 용인 수지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맞아. 수원보다는 이왕 갈 거면 용인 수지가 낫죠. 사실 솔직히. 하남은 비추인가요? 하남은 잘 안 와요. 지방 분들이. 하남도. 오면 좋은데 여기도 약간 하남도 주거 지역 느낌이라 좀 쉽진 않아요. 접근성이. 하남에 좀 생소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심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 분들의 저는 어떤 마음인지 안다니까. 지방 분들은 서울 하면은 생각하는 게 주로 마포, 강남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랬을 때 젊은 분들은 유독 마포 쪽에 홍대, 마포에 대한 임팩트가 세요. 그래서 강서 쪽을 많이 잡는 거예요. 좀 더. 진짜. 그쵸. 부동산 투자를 다 좋다면 욕먹을까 봐. 아니, 지방 분들을 위한 얘기야. 이거는 뭐 부동산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뭐 집값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방 분들이 서울에 효과적으로 뿌리 내리려면 어디를 가는 게 나은가에 좀 서쪽보다는 좀 더 동쪽이 낫다라는 얘기를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렇다고 진짜 서쪽 지역을 폄하하는 거 아니고 폄하했으면 뭐 제가 목동도 빼고 뭐 다 빼고 얘기했겠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 마포구가 기영이 사는 동네였나요? 그게. 그쵸. 진짜 홍대로 간 친구들 많아요. 예, 진짜 많아. 홍대에서 많이 살아요. 지방 분들이 또. 예. 워터님은 광화문 경희궁에 아침에 살고 싶네요. 책방이 가까워서 뭐 서울 분들은 뭐 상관없죠. 어디를 가셔도. 예. 자기가 서울에서의 터전의 중심, 서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서울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서쪽으로 가시든 뭐 잘 알고 가시니까 괜찮다는 거야. 서울 분들이 뭐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이 서울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말이 안 되니까 지방 분들에게는 다른 느낌으로 전달돼요. 이게. 예, 아예. 그래서 그 서울에서 첫 정착했을 때 첫인상과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과 거기서의 뭔가 전체적인 느낌 이런 게 저는 지방 분들 웬만하면 동쪽으로 오셔라라는 게 훨씬 강력한 얘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맞아요. 근데 서울 어디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안 좋은 데 있으면 괴로워서 정착이 안 되고 도망가고 싶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아, 북쪽 중랑구 노원보다 서쪽이 더 좋을 듯한데 선생님의 서울분, 지방분 다르게 판단하시는 글씨가 참 깊으시네요. 예, 맞아요. 아니, 서울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서쪽이 좋은데 지방 분들은 또 느낌이 달라요. 예. 저는 남이 볼 때 여러 가지로 괜찮아 보이나 본데 저는 왜 이리 힘들까? 사주 때문일까? 정신과적인 문제일까? 어디 쪽으로 먼저 가봐야 할까요? 인술진 사주선 그러면 좀 남이 볼 때 괜찮아 보인다고요? 저는 왜 이리 힘들까요? 모든 거의 문제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 편합니다, 원래. 네, 다 욕심 때문이야. 이런 나의 마음의 문제는 전부 욕심이죠. 정신과 정신 문제도 욕심이죠. 아까 수연 얘기했잖아, 수연. 악동 뮤지션. 예. 얘는 그냥 이 친구는 단순 욕심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냥. 예. 이해해야죠, 환경도. 그게 악동 뮤지션의 수연이. 슬럼프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런 거죠.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씀인가요? 안 되는 건 포기해야죠. 안 되는 걸, 안 되는 건. 예. 안 되는 건 포기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왜 포기를 못 해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포기가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포기가 안 돼?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안 되는 게 포기가 안 되나?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하든가 이거죠, 사실은. 그쵸. 예, 맞아요. 입 짧은 애님 유튜버도 공중파 나오고 연예인들하고 방송하더니 주사 이모 불러서 다이어트 약 받아서 살 빼고 먹방 유튜브. 그쵸.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자꾸 어울리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돼요. 예. 근데 대부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안 되는 거야, 대부분. 예. 대부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안 돼. 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안 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려면. 내가 되고 싶으면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들이고 뭣도 하고 막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예. 막상. 진짜 그렇습니다. 정숙님, 예, 지방 사는데 차쌤 너무 맞는 말씀 공감합니다. 예, 맞아요. 서울로 올라오는 거는 2세, 3세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당사자분들은 지방 사시는 게 당연히 편해요. 당연히 편합니다. 예. 근데 나는 아이가 엄청난 경쟁이나 더 나아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방에 사셔도 되는데, 그거는 아이가 나중에도 성장한 뒤에도 아이가 서울에서 경쟁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부모가 쉽게 그냥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 솔직히. 왜냐면 요새 분들은 요새 이제 20대 분들은 이제 온라인 인터넷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옛날 분들은 몰랐죠. 서울이랑 지방이랑 어떤 느낌인지, 격차인지. 내가 지방이면은 지방 사람들하고만 경쟁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온라인 때문에 서울이랑도 경쟁해야 되고 막 이런 느낌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냥 마음적인 불편함이 생겨버렸어요. 요즘 20대 분들이. 지방 분들 20대 분들은. 그래서 좀 그런 문제도 있죠. 지방에서는 영원히 내가 도태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껴버리시면. 못 느끼시면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게. 그래서 복잡해요. 저도 무조건 다 서울로 뛰쳐 올라오십시오. 막 이렇게 말은 못하죠. 솔직히. 몇십 년 전에 동생이 런던에 어학연수 갔을 때 몇 억짜리 작은 집 사라고 했는데 보는 눈이 없는 지방 부모라 돈도 많으면서 절대 안 사고 다 늙어서 몇 억씩 줘봤자 이제 와서 제대로 된 거 사지도 못하는 돈 되어버려서 아쉬워요. 첫말도 애들 20대 때 돈 있으면 1억 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1억 줬으면 동생이 뭐라도 제대로 된 거 샀을 텐데 싶어요. 맞아요. 예. 진짜. 예. 1억이라는 돈이 20대한테 주면요 엄청 큰 돈이거든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차이 체감을 느껴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제 50인데 1억이잖아요. 1억 가지고 뭐해? 할 것도 쥐뿔도 없네. 진짜 그렇게 느끼거든요. 50대 되면. 근데 20대한테 1억을 주면요. 이제 20살 초반이나 이런 데들 1억 주면요. 1억으로 할 게 정말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동 20대 중에 제일 부자고 그냥 할 건 제일 많아. 그냥. 다 쓰고 없어져도 돼. 근데 50대한테는 1억은 아무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가 있는 게 낫냐라는 거예요. 그 1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저는 무조건 20대 자녀한테 1억이 있다면 주는 게 낫다고 봐요. 솔직히. 예. 진짜 1억이면 공중제비 20바퀴 도는 겁니다. 20대한테는. 근데 50대한테 1억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뭔가 뭘 할 게 있다거나 뭔가 배우고 싶거나 먹고 싶다든가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없어요. 막상. 그러면 20대라 돈도 허튼 데 쓰고 막 이러면 어떡해? 허튼 데 쓰면 어때요? 그러라고 주는 거지. 1억 주고 막 일일이 감시할 건 못 하러 줘요. 그냥 그것도 엄청나게 배워요. 20대한테 1억을 쓰라고 하잖아요. 순식간에 사기를 당하든 뭐 하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크다고 봐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설령 사업을 하다 망해도 훨씬 좋아. 저는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예, 진짜. 선생님 진짜 정확하십니다. 제가 서울 바람은 제 국민학교 때부터예요. 저희 큰 집이 서울이라 1년에 2번씩 명절 올라와서 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인데도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어렸을 때도 느낄 정도면 똑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작은 용돈도 애들에게 큰 돈이 되니까 훨씬 더 애들이 정말 가치 있는 데 써요. 이게 어른들의 실수야. 어른들의 착오예요. 그 생각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
뭐 20대 분들이 돈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씁니다. 본인에게 맞는 걸로. 그 금액이 크지 않든 뭐 하든 훨씬 더 가치 있게 써요. 예. 진짜. 벨라키님 대신 용돈이나 어학연수비 이런 건 일치 안 주고 끊는 건가요? 1억 이면은 벨라키님 1억 이면은 용돈이나 어학연수비는 줄 필요가 있을까요? 1억 이나 주는데? 그게? 1억 이면은 어학연수에 용돈에 다 하고 20 대면은 뭐 그냥 진짜 다 쓰고 뭐 하고. 예. 20 대에 1억 이면 전신성형하고도 한참 남아요. 예. 예,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고 쓰든 그냥 뭐 차를 사든 뭘 하든 저는 무조건 낫다고 봅니다. 예. 1억으로 보컬 트레이닝 받아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1억으로 보컬 트레이닝은 예. 그쵸. 성형, 어학연수, 차 사고 해외여행 다녀도 1억이면 남을 텐데. 그러니까 20대 분들이 더 잘 쓴다니까요 진짜. 예. 그러니까 1억이 20대 분들에게 진짜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벨라킴님. 근데 저 같은 성격의 부모가 연수 보내주면 가지면 저한테 1억 주면 저 그거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벨라킴님이 20 대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20대 분들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축하고 안 쓸 것 같지만 조금씩 또 쓰다 보면은 또 써질 거예요. 예. 전신 성형 후 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로 잘 되면 이제 뭐 한 월 1억씩 벌겠죠. 예. 월 1억씩. 무궁무진하다니까요. 그 성장이. 예. 성장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전 진짜 1억 이라는 돈이 20 대에게는 엄청나다라고 볼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엄청나다 사실. 그러니까요. 대부분 부모님이 20 대에게 돈 부족하듯이 살아야 좋다고 돈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좋진 않아요 그거는. 저는 좀 비추해요. 비추. 부족하듯이 산다고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저는 사실. 돈이 부족하면은 경험을 못 해요. 경험을 못 해. 예.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축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저축해서 부자 되는 경우 잘 없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저축은 저는 늘 일관성이 있잖아요. 저축하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전 저축은 하는 게 그냥 많이 벌어서 남는 거를 쌓인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부자가 돼요. 그게. 친구가 용돈 부족해서 자기 가난한 남자 만났다고 한다. 아빠가 부자인데도 이거는 나이가 드시면 아는 게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발전성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나한테 돈을 쓰거나 뭐 해도요 그 속도가 잘 안 나요. 내가 성장이 더디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요 20 대보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게. 맞아요. 저 어릴 때 돈 생기는 족족 옷 사고 명품 가방도 사고 원 없이 돈 써 봤는데 저희 엄마가 "저런 것도 젊고 어릴 때 써야지 나이 들면 돈 생겨도 못 즐긴다."고 쓰게 해 주셨는데 똑똑하신 어머니입니다. 진심 가장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는 나이 들수록 물욕이 없어졌거든요. 에코백 즐겁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돈을 아껴야 되는 데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살 이전. 10살 이전입니다. 10살 이전. 예. 그러니까 1 살부터 9살 때까지는 돈을 아껴는 걸 해도 돼요. 1 살부터 9살 때. 예. 1 살부터 9살 때.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지 아예. 예. 그때는 이제 애들이 맨날 뭐 장난감 가게 가서 뭐 집에 있는 로봇 있는데 또 사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막 뭐 킥보드 집에 있는데 또 사 달라고 하고 막 그냥 정말 쓸데없는 거고 이런 건데 그때 애기 때 말고는 애기 때 돈 쓰는 게 더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유아, 아동 뭐 아예 초딩 이럴 때는 좀 그럴 수는 있어도 좀 그렇죠 사실은. 10살 이전에게 장난감 사 주면 좋지 않을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있는데도 또 사 달라고, 또 사 달라고, 또 사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니고 10살 이전에 애들이 갖고 싶어 하는 느낌은 좀 진짜 소비의 느낌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게.
그쵸. 차쌤 말 듣고 그냥 아들에겐 농구공 하나도 제가 갖고 싶은 비싼 걸로 사줘요. 어차피 제가 그 돈은 없어도 그냥 진짜 좋으신 겁니다, 그거는. 네. 부부님 아들은 초딩이 아니니까 사줘야 돼. 근데 아예 초딩들은 어차피 크게 가치에 대한 이것도 없고 그냥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10살 이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있다라고 보진 않죠. 막 너무 터무니없이 아끼고 막 이런 건 별로라고 봐요. 그냥 아끼게 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뭔가 할 때는 저는 10살 이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굳이 맞아요. 제이킨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의외로 자녀에 풍족하게 지원 안 하고 더 인색한 경우가 많고 너도 네가 고생해서 성취해라 강요 아닌 강요하고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안 주니 자녀는 불만이고 막상 자녀가 잘 되지도 않고 맞아요. 잘 안 돼 막상. 결국 사이만 틀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면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를 사도 되게 오히려 고민해서 좋은 걸로 고르더라고요. 좋은 걸로 고르고 그 물건을 안 잃어버리려고 더 아껴요. 그 가치를 아니까. 내가 농구공이 만약에 10,000원짜리를 사잖아요? 그럼 막 친구들 빌려주고 대충 뭐 농구하다가 그냥 바람 빠지고 그러면 그냥 버리고 오는데 근데 막 10만 원짜리 사주면 그렇게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그 돈 아끼는 거는 그냥 아저씨들이 하세요. 아저씨들, 아빠들이 하세요. 예. 아저씨들은 뭐 좋은 거 사서 뭐 해. 예. 기타 같더니 덕분에 내가 명품이 되어야지. 명품 가방이 무슨 의미인가를 일찍 깨우쳐야겠네요. 뭐 그런 생각도 옳기도 하고요, 사실은. 내가 명품이 되려고 이제 문신을 하는 거죠. 여기다 루이비통 문신하고 에르메스 문신하고 예. 명품을 안 사고 타투로 하십시오. 여기다 예. 나이키는 명품이 아니지. 그걸로 해서 예.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주스님 전 돈을 펑펑 못 써봐서 명품 사고 싶네요. 하하하. 나중에 사실 거예요. 예. 나중에 사실 겁니다. 너무 어 또 마음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내가 사면 되지. 근데 나이 들어서 사시면 그냥 아무것도 또 아니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뭐. 선생님 반도체는 모르시지 뭐 지금 뭐든지 진짜 반도체는 모릅니다 저는. 근데 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면은 어떤 게 어느 정도의 진리는 좀 존재하긴 해서 그렇다고 제 말이 무조건 정답입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완벽한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들 뭐 케바케가 있고 이래서 그렇게 그러죠. 그쵸. 저희 새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새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 안 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재산 남겨주는 것도 필요 없다더라고요. 그럴 때 지원해 주시지 그럼 더 잘 됐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난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봐 그거는. 예. 진짜. 너무 인색한 거는 좋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런 경우가 저 새아버지가 문제였던 거는 왜 문제냐면요. 지는 아니 너무 지라고 하면 그런가? 그냥 지라고 하기 지는 지가 자수성가했다고 막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의호식 하는 거야. 호의호식을 자기가 혼자. 이러면은 자녀 입장에서 짜증나죠. 차라리 만약에 자녀한테 아껴 쓰고 뭐 너도 성공해라 이런 교육을 하고 싶으면 아들을 데리고 같이 봉사를 다녀요. 같이 좀 뭔가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나 자녀와 같이 뭐 거기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어디 연탄도 나르고 이래 봐요. 그러면 과연 저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는 너무 안 줘. 막 뭐 돈도 안 주고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진짜 교육을 위하면. 근데 교육이랍시고 자기는 골프 치고 뭐 흥청망청하든가 아니면 자기도 안 쓰지만 애도 안 쓰게 하고 이거는 교육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거는 사실은 저는. 진짜 만약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정작 할 거면. 예. 그게. 근데 그냥 안 줘?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냥 안 주는 거지. 그게. 약 올리는 거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교육이 아니고 약 올리는 겁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 맞아요. 부모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야. 애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서예요. 그게 아까워서. 진짜로 애한테 돈을 주면은
애가 잘못될까 봐 막 흥청망청 쓰고 어떠한 삶의 욕심이 없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다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겠지. 한 20%는. 근데 80%는 애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서야, 자기 돈이. 사실. 그러니까 진짜 교육적인 얘기도 아니라고요, 막상. 선수복. 그게. 맞아요. 좀 종합적이에요. 제가 진짜 이거를 좀 표현을 해 드리고 싶어요. 예. 베르님. 추천받고 싶은데 40대 초중 자녀 키우는 엄마인데 시간 날 때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사람 사는 형태를 알아가고 싶을 때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사람들을 관찰해 볼까요? 그것도 좋고요. 아이들은 초중이잖아요. 초중이면은 고아원 같은 데 가면 좋아하죠. 고아원이 좋다고 봅니다. 고아원이나 약간 홀트 아동복지회 막 이런 데. 왜냐면 애들은 또 애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인데 초딩인데 저희 할머니가 막 일하러 가네. 저희 아저씨가 일하러 그런 거에는 뭔가 체감이나 막 이게 안 와. 예. 애들은 애들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있는 데 가야 돼요. 근데 애들인데 약간 좀 그래도 좀 그럼 저 애들을 돌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애들의 마음이에요, 진짜. 예. 베르님이 간다고요? 아이랑 가는 게 아니고요? 아이랑 가야죠. 아이 말고 장봉배님 혼자 간다고요? 저 애들이랑 어딜 가면 좋냐라는 줄. 예. 시간 날 때 그냥 어디를 가면 좋냐고요?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가십시오. 예. 아이들이랑은 고아원이나 홀트복지회 이런 데 가서 좀 애기들도 안아주고 애들이 뭐 그러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교육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자. 노는 거 말고 쉬세요. 애들 키우시느라 힘드실 텐데, 장봉배르님. 예. 꼭 어디를 가시지 마시고 좀 쉬십시오. 애들 키우느라 힘드신데. 예. 벨라키님,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있는 애들 입장에서 초등, 중등의 아이는 또 어른의 느낌이야. 그 또래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아. 완전 이제 7살짜리 이런 애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또 나이에서 훨씬 많아 보인다고요. 예. 그래서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그거에서 또. 당연히 그 초등은 당연히 고학년이겠죠. 그러면은 중등이면 이제 거기 가서 애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주는 것도 애들이 더 같이 잘 놀아줘요. 예. 놀아주고 뭐 밥도 같이 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건 매우 좋다고 보죠. 예. 지스님 봉사 다녀오셨나요? 좋죠. 예.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애랑 그 어른들에게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아니에요. 예. 막 아저씨들의 삶 이런 거 1도 관심 없어. 예, 아저씨들로 불쌍하다는 생각 1도 안 해. 그래서 별로 와닿지도 않고 차라리 본인이 어렸을 때 보냈던 그 시간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거를 더 접해 주는 게 좋죠. 나이대를. 제 정신 상태. 에이, 장용배우님이 왜 정신 상태 썩다뇨. 에이, 절대, 절대. 아이를 키우시면 쉬셔야죠. 저는 실제 서울 새벽버스 첫차 타보기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예전에. 예. 맞아요. 어른들에게 애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애들이 깨우쳤으면 좋겠다? 그거는 너무 사실은 어른의 욕심이에요. 그게 안 돼요, 솔직히. 예. 그거는 마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꽃동네는 숙박봉사 가능해서 좀 오래 있었는데 숭구리당당 숭동네 김정렬 아저씨 딸이 너무 오랫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김정렬 아저씨가 딸 데리러 설득하러 와서 봤네. 되게 딸을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김정렬 아저씨는. 전 김정렬 아저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개그맨 중에, 코미디언 중에. 사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진짜.
전 국딩 때 종교단체에서 고아원에 봉사 갔는데 선물을 신경 써서 예쁜 수첩을 사갔는데 같은 반에가 있어서 서로 당황했는데 제 선물 보고 이런 거 사왔다고 짜증내 상처받은 과자나 사갈 거. 저 한겨울에 쪽방촌 도시락 배달 갔을 때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그쵸. 그게 아이들에게는 되게 평생에 그 가치관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예, 진짜.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로 너무 막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 프로 보면은. 예. 그게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 보면 좀 애들이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그 애들 데리고 그런 데를 많이 같이 하고 이러면 절대로 그렇게 막 엄마 때리고 막 이런 아들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에. 있을 수가 없다고. 다양한 경험 많이 시키면 무조건 다 좋은 저는 좋다고 보죠. 다양한 경험 많이 시키면. 예. 맞아. 금쪽이가 있을 수 없죠. 어디 홀트 아동복지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한테 버려진 애가 와 있는데 거기서 봉사하고 있으면 이제 생각한다고 애들도 내가 더 엄마한테 선을 넘으면 여기로 오겠구나. 엄마가 왜 나와 여기를 봉사를 가자고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엄마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엄마가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가면은 이제 전전긍긍한 거죠. 그게 그냥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부모의 문제인 거죠. 과학관 많이 데려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금쪽이 되다 버릴 텐데. 그냥 부모가 문제인 거죠. 진짜 교육을 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고쳐져요. 왜 안 돼요, 그게. 예. 왜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를 저는 만약에 우리 금쪽이야. 엄마를 때려. 애 손을 잡고 저기 김동현이 운영하는 이제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데려가. 예. 거기를 데려가서 여기 좀 우리 애 좀 이제 좀 배우게 좀 하자 한다고 하면은 거기 이제 다니면은 엄마를 때리겠냐고요. 거기서 두들겨 맞든가. 거기서 이제 김동현 관장이 이제 애한테 "너 엄마 때리면 넌 진짜 죽는다." 이러면 이제 뭐 그게 되겠나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예. 그게. 아니면 엄마가 다녀. 엄마가 종합격투기 체육관을 다녀. 예. 엄마가 다니는 겁니다. 이제 니킥을 맞든가 뭐 이제 안바 당하는 거죠, 얘가 이제. 예. 엄마한테 주짓수를 당하든가 뭐 엄마가 다니든가 애가 다니기 싫다 그러면. 뭐 방법은 다 있다니까 이게. 예. 방법은 다 있어요. 손쉽게. 근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야, 왜 이게. 예. 그러니까 컨트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로. 안 된다니까. 행동이 돼야 돼, 뭔가. 인생을 바꾸려면은 행동이 돼야 돼요. 행동이. 예. 너무 쉬운 방법들이에요, 생각보다. 예.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그게. 애가 김동현 체육관을 다니든 엄마가 다니든 아빠가 다니든 그 셋 중에 한 명만 다니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셋 중에 한 명만 다니라고요. 그게. 그리고 엄마가 다닌다. 그럼 엄마는 이제 주말마다 UFC를 보는 거예요. TV를 틀어 놓고. 그리고 막 맥주를 마시면서 UFC를 보고 있어 봐. 그 아들 입장에서 그 모습의 엄마를 보면은 '아 엄마를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엄마가 막 그거 보면서 막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동석 체육관도 좋을 것 그쵸. 차라리 예. 범죄도시를 보면서 매번 범죄도시를 보면서 마동석 체육관을 데려가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말로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됐죠. 어떠한 제스처를 해야죠. 그게. 근데 아무도 뭔가를 안 하니까 인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도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바뀌어요. 예.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실행이든. 오. 두 분이 너무 뜬금소리인데 차쌤이 저희 아들 패션에 관심이 많아져서 알아서 살 뺀다고 했는데 살 뺐다 했잖아요. 아들 적성검사 1 위가 패션 디자이너 나왔어요. 오 역시. 예. 되게 잘 맞게 그것까지도 딱 적성검사에 딱 잘 나온 겁니다. 기타차 "너 왜 주먹질이 예전 같지 않니?" 주먹질 연습 100번. 예. 그러니까
해결 방법들은 있다고 봐요, 실행만 한다면. 근데 대체로 행동이나 실행을 안 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